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최종 목적이 만약에 경제적인 성공이라면 우리는 왜 돈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을까요? 제가 책을 구매하려고 보다가 이 문구가 눈에 확 띄어서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돈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입장에선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잘 알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봤더니 국가의 목표는 똑똑한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똑똑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똑똑한 노동자들이 국가의 대리인 역할, 그러니까 관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처럼 공공재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국가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사실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아왔던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까지 이 교육들의 목적은 사실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교육이 맞죠. 우리가 대학에서 배워왔던 지식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엔 적합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고 스스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고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돈을 버는 방법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인, 하나는 사업하기, 그리고 마지막 투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인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월급쟁이로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자유 또한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평생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월급쟁이를 택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교육의 힘은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경영학도에게도 통용이 된다는 게 좀 재밌죠.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를 자처합니다. 경영전략실, 기획실, 인사팀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속하기를 바라죠. 월급쟁이가 돈을 벌어들이는 효율이 나쁘다면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은 사실 월급쟁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임원이 되지 않는 한. 하지만 사업은 조금 다르죠. 직장인과는 다르게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흔히 내 시급이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을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요새는 사업가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프리랜서들도 1인 사업가고요. 그리고 엔잡러들 중에서도 일부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전자책을 낸다던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으로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다 사업자인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약간 직장인들보다도 시간적인 자유가 없는 데다가 이 심리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 이 안정감 측면에서는 직장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돈을 버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투자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내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 당연하게도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물론 투자도 금전적인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냐면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 이상씩의 수익을 냈던 미국 주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단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권들의 주식만 모아서 상품으로 만든 ETF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SP500을 추종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런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 지난 50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매년 10%의 성장률을 이뤄냈고요.
최근 5년간은 거의 15%에 육박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자가 추천하는 건 미국 주식 중에서도 미국의 지수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코스닥, 코스피처럼요. 그럼 미국의 지수 펀드는 왜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일단 미국이라는 시장이 크고 미국이 국가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ETF라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의 회사들로 묶인 상품인데다가 순위가 떨어지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다시 바꿔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수가 크게 하락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추려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익이 1등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승자 독식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현재 1위 기업들은 뭐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IT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성장이 점차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혁신 기업이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 말고 약간 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국들은 어떨까요? 저자의 의견으로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신흥국이 미국만큼 시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이전에는 우리가 신흥국, 이를테면은 뭐 한 5년, 10년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 값싼 노동력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싼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들이 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성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 투자를 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미국 ETF를 사라. 근데 미국의 어떤 ETF를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자가 크게 두 가지를 추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정성 위주로 구성하는 이 SP500을 추종하는 ETF, 그리고 두 번째는 IT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약간 고배당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ETF,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F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물론 ETF도 분야별로 묶여져 있는 상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에너지 분야, 화학 분야, 혹은 바이오 분야,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이미 구성이 짜여져 있는 ETF 말고 우리가 각자 종목들을 추려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종 사이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달리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 호황기에는 IT 위주의 ETF를 샀다가 불황기가 되면은 원자재 위주의 ETF를 사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타면서 내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핵심은 성장성이 큰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되 알아서 종목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ETF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역사를 보고 미래를 추측하건대 이 ETF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15%의 수익률로 봤을 때 35년 뒤에는 1억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에서 하도 이 미국 ETF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빨리 해라, 무조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살짝 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책을 딱 덮고 인터넷을 막 두들겨 봤는데 사실 이거 저만 몰랐지 이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ETF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저처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ETF라는 선택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